안녕하세요. 소정 선생입니다. 오늘은 58년 4월 7일생인 남자분 사주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자분은 갑인 일주의 남자인데요. 이 남자분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았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재가 너무 많아서 재다신약이에요. 그래서 이 사주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큰 땅에 넓은 땅이에요.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알다시피 땅에 나무는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양분을 모두 뺏어가는 거예요. 모두 뺏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나무는 자동적으로 약해지고 힘이 없다. 뭘로 인해? 이 많은 토들로 인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황무지 같은 땅에 나무만 덩그러니 있고 이제 이 나무도 뿌리를 박아놨는데 많은 땅에 의해 양분을 많이 뺏긴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런 형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원래의 사주로 돌아가면 이 사주는 제가 제다신약이라 했잖아요. 제다신약은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1번 용신은 인성과 비견이다. 왜냐면 이 나무가 굉장히 신약해요.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신약하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수를 쓰고 인성 그리고 이 나무가 우거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나무들이 필요해요. 이게 비견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용신으로 잡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딱 보았을 때 이분은 역마살이 있어요. 그것도 일지에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일 거예요. 왜냐하면 월지와 일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역마살이라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닐 것이다. 그리고 또 보았을 때 이 진술충미는 고장지예요. 진술충미. 이 고장지가 많은 건 안 좋아요. 왜냐면 충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충이 발생하면 합거라든지 그리고 고장지로 그 해당하는 오행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장지가 많은 사주는 대부분 흉살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. 특히 촉술 및 형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죠. 그리고 난 뒤 대운을 한번 볼 텐데요. 용신을 잡아놓고 대운을 확인해 보면 용신 방향으로 대운이 가야지 이 사람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는데 보다시피 화로 시작을 해요. 이 화는 기신이에요. 그래서 이 기신은 이 사주에서 식상이므로 본인이 하는 일, 본인의 생각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금도 기신. 이 금은 관성이기 때문에 이 약한 나무를 금으로 또 치면 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 오행 중에서 금은 관성, 남자에게는 자식, 자식덕도 없다는 거예요. 굉장히 안 좋은 사주죠. 그리고 토, 토는 기신, 이것도 재성이에요. 재성은 남자에게 여자, 아버지, 돈. 그렇다면 여자 복도 없다는 거죠. 왜냐? 여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주예요. 이런 사람은 돈이 많으면 뭐 정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요. 네 번째, 이 사주는 흉살이 있어요. 이 흉살에는 무진백호 그리고 무술개강 그리고
진술충.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이렇다면 이 흉살들이 있는 게 왜 나쁘냐면,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흉살을 칠 때 각종 흉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. 특히 이 무진백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백호대살은 갑자기 호랑이가 자식이라든지 가족을 물어간다 이런 뜻에서 갑작스러운 흉사 그리고 교통사고,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흉살입니다. 그리고 이 무술괴강도 있다 했잖아요. 괴강은 뭐냐면, 괴강살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란 뜻이 있어요. 그래서 말 그대로 괴강살이 있는 분은 고집도 강하고 내가 내다 해서 굉장히 좀 우두머리 같은 경향으로 남을 통솔하려 하는, 그래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좀 더 안 좋은 흉살이에요. 이 부분에서 재성의 괴강이다 보니까 아내분이 좀 우두머리의 경향이 있고 성격이 난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성이 귀신이고 재성에 백호대살까지 있으니 아내분과도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대운을 살펴보면 정사대운으로 시작해요. 이 정사대운에는 기신운이에요. 기신운이고 식상운인데, 이 식상운은 이 사주에서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식신생제가 되면 이 재가 더 커져서 이 사주를 더 약하게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분명히 유년 시절에 분명히 불우한 환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식신생제로 손재운, 가난, 불우한 환경. 그리고 그 다음 무오대운에는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배우자 자리는 여기 임목 자리인데, 배우자 자리와 합이 될 때는 보통 결혼을 한다라고 많이 해석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때는 인오 합이 돼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대운에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58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요. 그리고 천간으로도 또 재가 들어와요. 재는 일단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결혼은 하지만 좋은 대운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. 오 합으로 이때는 결혼을 할 수 있다. 결혼운. 그러나 기신이라서 흉한 대운이다. 왜냐면 이분은 지금 임술 대운 때까지 좋았던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운 흐름이. 그리고 기미 대운에는 특히 안 좋았을 거예요. 왜냐면 재로 인해서 사주가 약한데 여기에 천간, 지지 모두 재가 들어오니까 완전 안 좋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천간으로 갑기 합이 돼서 여자가 들어와요. 강하게.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성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천간입니다.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친구를 따로 만들게 된다. 그래서 지지로는 인미귀문관살이 발생해요. 이 귀문관살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는 흉살이에요. 그래서 이 여자로 인해 배우자와 귀문관살이 발동한다. 안 좋다는 거죠. 애정사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리고 무술괴강에 술미형살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괴강살처럼 흉살충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다. 전체적으로 배우자와의 불화가 크다. 그리고 40대 운 경신대운으로 넘어오면 경신대운에 뭔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이 보이긴 해요. 왜냐? 신진합이 돼서 뭐 물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
그냥 휙 봤을 때 정도고 자세히 보면 천간으로는 갑경충 그리고 지지로는 인신충으로 천충지충이 돼요. 밖에서도 난리가 나고 안에서도 난리가 나요. 특히 제가 인목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라 했잖아요. 이 배우자 자리에서 충이 돼버리면 본인의 변동 아니면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천간으로도 이 편관이 들어와서 나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운이에요. 편관은 우리 편관 7살, 굉장히 나쁜 흉살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내가 관제 시비, 그리고 내 자식과의 문제, 그리고 또한 배우자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신유대운으로 넘어오면 신유대운에는 이 신금이 본인 정관은 본인의 자리, 올바른 직장, 굉장히 사주 내에서 필요한 거예요. 기신이라도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정관이 나의 식신으로 인해서 병신합이 돼버려요. 나의 직장과 나의 올바른 직장과 나의 체면, 나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. 굉장히 안 좋죠. 그리고 지지로도 진유합이 되어서 금이 된다면 나의 뿌리인 인목을 옆에서 치게 돼요. 자꾸 이렇게 치게 됩니다. 근데 나의 뿌리가 어딨냐? 이 인목이거든요. 이 인목 한 개밖에 없어요. 근데 유가 들어와서 합쳐지면서 이 인목을 자꾸 치니까 나의 뿌리를 자꾸 치니까 나의 살길, 나의 명줄이 흔들리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신유대운 때 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게 됩니다. 여기 보면 금이 귀신이잖아요. 금이 귀신인데 진유합이 되어서 이 금이 나의 생명을 친다. 그래서 정말 사주대로 인생을 마감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살아 계시지 않아서 해석을 할 수 없고, 그래도 뒤에 운을 저희가 따로 보자면 임술대운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천간으로는 본인에게 뭐 인수가 들어와서 좋겠지만 지지로는 또 토가 들어와서 본인에게 안 좋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는 차차 나아질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사주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